자, 이어서 161번, 자, 159페이지 04번입니다. 지금 행정 절차의 내용인데, 행정 절차에 대한 판례 입장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 행정 절차법에서 이제 그 관련 그 판례가 있죠. 조금 난이도 높이면 판례로 나옵니다. 우리 정보공개법도 이제 이어서 보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인데 3번 문항 먼저 보도록 하죠.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 청문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에는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자의 치유 요건을 보시면 요건의 사후 보완이 있죠? 요건의 사후 보완이 있고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만 치유가 인정됩니다. 절차상 경미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가 돼요. 무효가 아니고 취소가 되니까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 겁니다. 내용상의 하자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중요하죠? 이렇게 같이 봐두시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 하자와 관련해서도 배웠죠. 자, 그러면 1번 문항 볼까요? 행정청이 침입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불이익처분, 침해적 행정처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용어를 자꾸 이제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 이것을 불이익처분 또는 침해적 행정처분 또는 부담적 행정처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다. 자, 원칙적으로 우리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판례는 취소를 보고 있죠. 취소예요, 취소. 자, 당연무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위법인데 위법의 정도는 취소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행정청이 당사자와의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여러분들 여기 그 의견 청취제도 이런 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배제하는 조항을 둔 경우 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자, 이렇게 강행 규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청문 등의 이런 강행 규정을 갖다가 배제하는 협약에 둔 경우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예외적인 경우에 자, 안 됩니다. 강행 규정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청문 절차, 우리 사전 통지뿐만 아니라 청문 절차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이 법 규정에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아니고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 강행 규정을 배제하는 협약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옵니다. 4번 국가공무법상 직위해제 처분에도 자, 직위해제 처분이네요. 이거 우리 행정행위 성질 있죠? 가해행정행위죠? 가해행정행위. 국가공무법상 직위해제 처분에도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국가공무법상 직위해제 처분 절차에 이거 불이익 처분 절차죠. 이게 불이익 처분 절차예요. 가행정행위고 불이익 처분 절차고 이에 관한 우리 국가공무법상 절차가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소청 절차, 심사 절차 등 따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또 행정절차법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 적용 배제됩니다. 다시 한번 국가공무법상 직위해제 처분에도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국가공무법에 따로 이렇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법은 일반법이잖아요. 우리가 왜 자꾸 일반법 배워요? 각 개별법에, 국가공무법 등 각 개별법에 개별 규정이 있을 때는 그게 특별조항,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특별조항이니까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이때
다시 또 반복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4번도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준하는 조치가 따로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05번을 보도록 하죠. 자, 162번, 자, 05번입니다. 행정처처법상 사전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표시하세요. 자, 2번 문항이죠.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거부처분 전에 사전통제를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자, 행정처처법상 사전통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판례가 있죠, 이거. 자, 우리 판례는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불이익처분 절차,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 절차. 맞죠? 침입적 처분 절차. 불이익처분 절차. 근데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돼요. 우리 판례. 판례는. 이때 판례는 거부처분은 불이익처분이 아니라고 보죠. 이 불이익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불이익처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를 할 필요 없다고 봐요. 됐죠? 요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권익을 보세요.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거부처분 전에 사전 통지를 한다.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안 받습니다. 불이익처분 절차를 안 받다는 거죠. 자, 1번 문항. 행정청은 침입적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일정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죠? 사전통지. 3번 문항.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이법보다 맞습니다. (4번) 문항.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한 날부터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죠? 10일 전. 공청회는 14일 전. 청문은 10일 전. 공청회는 14일 전.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 당해 자문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맞습니다. 2번이 틀려요. 자, 요 이제 내용들이 지금도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3번, 160페이지 6번입니다. 처분의 이유 제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죠. 이유 제시, 요것이 한참 많이 지금 2012년도 경우에 많이 나왔어요. 거의 뭐 5, 6년 안 나오다가 다시 그 작년 시험부터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제시 뿐만 아니라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정확히 알아두시고, 특히 이유 제시 같은 경우는 수익적 처분 절차와 불이익 처분 절차,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혹시 시험에서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또는 수익적 처분 절차 같은 말이에요.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우리 수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처분,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하죠. 보통 부담적 행정행위, 부담적 처분은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처분의 이유 제시는 수익적 처분 절차뿐만 아니라 불이익 처분 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자, 보시면 3번이 답이에요. 자, 보세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자,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인데, 첫 번째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되지만, 이거 맞는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서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하고 법조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160페이지 6번이죠. 자, 여러분들, 거기 3번 문항이 나와요. 3번 문항. 그 해설에서 한번 봐보세요. 3번.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행정청은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 두 가지죠. 그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때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이지만, 그죠? 하지만 이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잘 나와요. 이게 또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1번 문항. 세무서장이 주류 도매업자에 대해서 일반 주류 도매업 면허 취소 통지를 하면서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맞습니다. 위법, 원칙적 취소가 있죠. 자, 두 번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 의무가 면제된다. 맞죠? 사실은 이제 신청 내용을, 이게 1호, 2호,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요 같은 경우, 그죠? 요거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유 제시를 해야 합니다. 요건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문항. 이유 제시 하자는, 절차상 하자죠. 행정쟁송이 제기 이전까지 한해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즉, 하자의 치유 시기는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이 통설 판례예요. 그래서 이유 제시 하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해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행정쟁송을 제기한 후에도 하자 치유가 인정됨을 갖다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대로 행정쟁송 제기 이전 시설이 통설 판례에서 맞는 지문이에요. 맞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어서 164번, 우리 164번 보시면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시면 2015년도 지방직 군문제인데 3번 문항.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 문항.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에요. 이 거부 처분이죠.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서 맞아요, 틀려요. 권익을 제한한 처분,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판례한다면 불이익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전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자, 1번 문항도 이것도 그 작년도에 그 반복 출제되는 건데, 1번 문항. 퇴직연금이 환수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저 행정기관이 행정행위 처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퇴직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의견 제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해도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왜냐? 불이익 처분에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건 법령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당연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수 결정은 우리 행정청이 임의로 행정청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들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맞는 지문이에요. 유사한 지문 판례 잘 나옵니다. 두 번째, 당사자가 근거 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유 제시 정도입니다. 우리 퀴즈 다 나와 있어요. 이유 제시 정도 이걸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고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 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 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우리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하죠. 이건 이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습니까? 예. 고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에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의견 제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쭉 판례 내용대로 판례 내용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65번 우리가 162페이지. 자, 이유 제시 나오죠? 네, 좋습니다. 자, 설명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유 제시는 처분이 상대방에게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처분에 앞서 사전의 함의 원칙이다. 사전의 함의 원칙이 아니라 처분 시 하도록 있어요. 그래서 사전이 틀린 것이죠. 네. 이유 제시는 처분이 상대방에게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처분을 할 때 이유 제시를 해야 합니다. 네.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전 통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유 제시가 있고, 제도가 달라요. 이유 제시 제도는 이유 제시 제도는 수익적 처분과 불이익 처분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의견 청취는 불이익 처분에만 적용돼요. 자, 1번 문항 봐볼까요? 이유 제시는 처분의 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데 기여한다. 맞습니다. 근거가 잘 남죠. 두 번째, 이유 제시는 처분이 상대방에게 처분의 적법성을 보다 확신시켜 이를 수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행정절차법은 그래서 사전구제제도로서 기능합니다. 세 번째, 거부 처분하면서 이유 제시의 구체적 조항 및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제시된 경우에는 그런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있죠. 자, 이어서 166번, 162페이지 0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죠. X 해놓고. 자, 정답은 3번인데. 자, 먼저 설문을 보죠. A가 지방공무원 15로 임용될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 임용 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B는 과실로 그러한 사정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자, A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15로 근무하던 중 해소되었으며, 자, 해소된 이후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는 A 15 임용 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 임용 처분도 취소했다. 됐죠? 자, 옳지 않은 것인데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5 임용 처분과 정규 임용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다. 맞습니다. 각각이 독립한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하자성기 문제와 관련되는 거죠. 각각이 독립한 행정이에요. 독립한 처분입니다.
2번 15 임용 처분은 당연무효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임용 결격 사유는 여러분들 그 당연무효 사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용권자가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발각되면 임용 결격 사유 때문에 당연무효가 되는 거예요. 퇴직금도 못 받아요. 물론 봉급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실상 공무원 이론에 의해서 다 처리되지만 퇴직금도 못 받아요. 자, 맞고요. 4번 문항.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은 15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처분이다. 맞습니다. 처분이지만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은 15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처분이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맞습니다.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왜냐면 정규 임용 취소 정규 임용 처분 당시에 임용 당시에 이때 15 임용 결격 사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당연무효는 아니죠. 취소 사유는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것이 이제 3번 문항이 틀린데 15 임용 취소 처분과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지만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가 필요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절차가 역시나 재판 절차하고 사전 구제 절차로서 행정 절차는 다른 제도예요. 행정 절차는 사전 구제 제도고요. 재판 절차는 사후적 구제 제도입니다. 전혀 별개에서 여기에도 행정 절차가 적용이 있어요. 있죠. 쉽게 말하면 결국 사전 구제 절차로서 행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돼요. 나중에 이에 대해서 소송에 의해서 그에 대한 또 임용처분 여부가 이게 무효인지 또 유효인지 또 위법인지 이를 판단하는 거니까 행정 절차의 적용이 있습니다. 불이익처분 절차에서 사전 통지라든지 의견 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요거 좀 문제가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많이 실제되는 유형이 판례인데 여기서 진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건 필요 없고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당연무효 사유다. 당연무효 사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 발령, 퇴직 통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처분서 인정되지 않아요. 관련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효.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당연 무효 사유다. 먼저 아셔야 하고, 당연 무효 사유고,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또 어떤 퇴직이죠. 퇴직 통보. 이런 것은 처분서에 다 부정돼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이렇게 한번 보고, 판례 내용을 갖다가 좀 내용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7번 보도록 하죠.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4번 문항이 이제 옳은 것입니다.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법적 문제죠. 맞고. 자, 1번 문항.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입니까? 아니죠. 20일이죠. 틀렸어요. 20일.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틀렸죠.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죠. 말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모든 에서 틀린 겁니다. 3번 문항. 행정청 전자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없다. 틀려요. 통상적인 우리 전자공청회는 통상적인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가능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3번 틀렸죠. 이것도 2번, 3번 나왔습니다. 국가적 한 번 더 나왔고 또 한 번 더 나왔어요.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좀 봐두셔야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168번 보도록 하죠. 168번의 그 163페이지 11번입니다. 자, 이때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4번 문항이 틀린 지문이죠. 자, 봐볼까요? 신청이 된 거부처분, 그렇죠?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판례가 이때 불이익처분으로 보지 않았죠?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틀렸어요. 요 계속 또 앞으로 출제되고 과거에도 두세 번
두세 번 되었고 또 앞으로도 출제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간단히 보시고, 자, 1번 문항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 예고 및 행정 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일반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지만, 그렇죠? 우리 수익적 처분 절차와 불이익 처분 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유 제시를 하여야 하며, 이유 제시 정도는 처분 사유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않는 질문이에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앞에서 봤습니다. 자, 세 번째, 처분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사실상 양선자는 행정청이 승인을 받아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맞아요. 법조문 있습니다. 당사자의 승계. 자, 이어서 169번 보도록 하죠. 169번. 자, 판례가 나오고 있죠. 판례가 나오고 있죠. 자, 옳은 것이에요. 2번이 맞습니다. 봐볼까요?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해서 청문 절차를 배제하기로 하더라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략하면 안 돼요. 맞는 질문이에요. 강행 기준입니다. 이 질문 벌써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됩니다. 자, 1번 문항. 행정청이 구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해서 유언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언시설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이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틀렸죠? 이거 앞에서 우리가 사인의 공법형에서 많이 했던 거죠. 양도인 입장에서는 그 지위를 상실한 거잖아요. 불이익 처분인데요. 따라서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사인의 공법형에서 많이 했어요. 또, 그 다음에 3번. 부가 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 예고 통지서에 납세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자, 과세 예고 통지서에 납세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납세 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이유 제시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어요. 판례대로 부가 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 예고 통지서에 납세 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 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유 제시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있다 해서 틀렸어요. 없다 해서 틀렸고 있습니다. 요게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문항.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신고 시의 경우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도로구역 변경 고시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왜? 이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일반 처분이에요. 일반 처분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되지 않죠.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앞에 나왔던 질문과 연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164페이지 12번이에요. 여기 판례 내용도 해놓으세요. 앞에 나왔던 내용은 비슷해요. 이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일반 처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갖다가 이런 절차가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에 이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이에요. 이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 앞에서 반복된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170번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죠. 자,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문제가 이제 거의 4, 5년 만에 이제 다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됐죠? 여기 이제 이게 자,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처분. 1호, 2호죠.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원래 그 법조문이 2호가 2번과 3번 문항이 2호예요.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빼서 쓸 수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있고, 처분이 성질상 이유 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건 없어요.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한번 암기여시라고 제가 다시 냈던 거예요. 꼭 암기여셔야 돼요. 이거 5, 6년전 사원율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이제 다시 안 내다가 지금 다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행정절차법 해놓으시고,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절차법 좀 남은 내용하고, 정보기법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